늘상 하소연을 늘어놓는 사람보단요, 꿈꾸는 사람과의 대화가 더 즐거운 법이죠. 저는 지금까지보단 지금부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시민 우대방송 천만의 말씀 진행을 맡은 개그맨 황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현재를 꼼꼼히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꿔보겠습니다. 자, 3월 23일 화요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사방 조주빈에 이어 주요 성착취 대화방 개설자가 모두 검거됐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영상을 텔레그램 N번방에서 사들인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10대나 20대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 접속을 하는 시간이 늘면서 성범죄에도 그만큼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전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N번방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1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그 사건이 고작 빙산의 일각이라는 이 불편한 진실을 항상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 열려 있고요. TBS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댓글로도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TBS FM 채널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현재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천만의 말씀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이효리님, 고어야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청취자분들에게 좀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효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어야님도 예. 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 활동하는 고어야입니다. 네네. 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업무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의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면은 한 5년 정도? 네네네. 예, 된 것 같습니다. 예, 고현님께서는 예, 저는 2019년도에 시작해서 3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3년 되셨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면서 신고가 요즘 계속 늘고 있잖아요. 주로 어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가장 많은지 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좀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예, 나의 어떤 신체가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혹은 이것이 동의 없이 유포되는 경우들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밖에 촬영물을 이용하지 않은 방식의 성폭력들이 최근에 양상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어떤 방식이 있나요? 이를테면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성적인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거나 예전엔 좀 우리가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 잘 상상하지 못했던 네네. 양상들이 최근 들어 뭐 SNS상에서 뭐 글로써 그쵸, 네. 성적인 모욕을 가한다거나 비난을 가고 말도 안 되는 소문 퍼뜨리는 거. 그렇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런 방식의 성폭력들도 지금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네. 또 이게 하나의 피해 유형만 단일하게 있는 경우보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에 중첩되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네. 뭐 불법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협박을 당한다든지 나중에 유포로까지 이어진다든지 네. 이런 방식으로 피해가 좀 연쇄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디지털 성범죄 우리가 좀 대략 들어서 뭐 약간 뭐 몰래 이제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글로써도 디지털 성범죄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예, 저는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성범죄 중에 하나니까요. 이제는. 그렇죠. 사실 성폭력 범죄로서 처벌하지 못하는 법적 한계에 놓여 있으나 네네. 계속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고요. 뭐 비단 언어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특이한 방식, 이를테면 피해자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사칭하거나 네네. 이런 방식으로도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SNS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해서 피해자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자를 사칭한다고요? 네네. 사칭하면서 이제 예. 피해자가 어떤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라고 낙인 찍으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문란한 여자고 뭐 이런 식으로 참, 네. 정보를 도용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별 사람들이 다 있네요. 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네네. 아니 이효리 씨는 사회적으로 큰 공분 샀던 그 텔레그램 그 성범죄 사건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전담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당시에 좀 어땠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네, 뭐 저희 단체 내에서 상담을 전담했었던 것인데요. 네.
사실 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크게 공론화가 됐다는 지점이 보편적인 저희가 만나고 있는 다른 사례들과의 또 다른 특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분들이 좀 원해서 공론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원치 않았는데 알려지고 싶지 않았는데도 공론화가 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피해를 네네. 당했다는 것도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또 피해자분들은. 그럴 수 있죠. 예, 네. 왜냐하면 이것도 괜히 피해가 드러난 것이 드러나는 게 싫잖아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정확하게 알거든요. 예. 네네. 문제를 안 만들고 싶어하는 것 수도 있죠. 예, 예. 맞아요. 이후에 계속 수많은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피해 자체가 더 확대되기도 하고 맞아요. 또 예.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쓸데없는 불필요한 비난이라든지 모욕적인 경험들도 계속 하고 있고 사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아, 이런 기사 나오면 저도 댓글 몇 개를 본 게 있는데 뭐 오히려 이게 이슈가 되니까 여기 어디야? 좌표 찍어라. 맞아요. 이런 네. 식으로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참 그럼요. 어처구니가 없지만요. 맞아요. 이런 문제가 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근데 엠번방 사건은 글쎄요 뭐랄까요? 이 판결이 이 허술하게 좀 나와서 이 문제가 좀 판을 키운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고호연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죄를 봤더니 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51건 중에 선고 결과를 보니까 벌금형이 47.1%로 가장 많았습니다. 벌금형에 그쳤군요. 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효린 씨, 이거는 너무 좀 처벌이 약하다라고 보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처벌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쵸. 예, 예. 하지만 그 피해 어느 정도의 규모에 비해서 판결이 나와야 할 텐데 그에 비해 너무 가볍다라는 지적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사회가 변하면서 법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난 시간 동안 없었던 거잖아요. 그동안의 시간이. 이제서야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기 대한 법안이나 법률이 제대로 좀 정비가 안 돼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돼요. 그러실 어떻습니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실제로 관련 처벌법이 요 몇 년 사이에 몇 차례씩이나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처벌의 공백도 메워지고 형량도 다 상향 조정되었고요. 작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에 일명 N번방 방지법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개정이 됐죠. 예, 예. 그때에도 처벌법이 상향되었습니다만 처벌법이 실제 판결로 이어지는 것까지가 어떤 취지일 테니까 좀 실제 판례들이 어떻게 그러면 변화된 인식만큼 나올 것인가 좀 지켜볼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가 바뀌면 당연히 법도 바뀌어야죠. 예, 그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피해자분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분, 저는 그 마음을 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점을 가장 좀 힘들어하나요, 고호연님? 예. 네, 온라인 공간 특성상 피해가 계속 유포되고 재생산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피해가 끝나지 않는 것이 이제 피해자분들이 가장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불법 영상 촬영을 했다면 그 영상 촬영물이 계속 돌아다니는데 네, 그걸 또 누군가는 또 다른 곳에 또 옮겨놓고 네. 다른 또 온라인상에다 보내고 SNS상에 퍼지고 또 맞습니다. 개인의 톡이나 이런 걸로 또 서로 공유하고 네. 이런 점이 가장 큰 피해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삭제되는 속도보다 유포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좀 온라인 공간 특성상 네네. 힘든 부분이 아니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삭제를 하면 되는데 근데 결국 게시물을 빨리 삭제하는 게 피해자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긴 한데 삭제 업무, 그러니까 삭제 지원 업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요. 예, 어떻습니까? 예, 고호연님. 예. 네, 보통은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하고요. 키워드 검색을 해서 네. 피해자분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나오는 게시물을 전부 확인합니다. 게시물을 일일이 손으로 네. 후작업을 통해서. 예. 네, 포르노 사이트, SNS, P2P 전부 확인하고 네. 포르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재생해서 확인하고 음. P2P 사이트 같은 경우 다운로드해서 확인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피해 촬영물이 맞는지 확인이 되면 체증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남겨놓고 네. 일단은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고 그 사이트의 운영자예요? 네, 운영자
지금 운영자만 삭제를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고 요청이 들어지지 않으면 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해달라고 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삭제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거 불법 영상이니까 지워달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보통 운영자한테 한 번 요청을 하고 요청이 무시됐을 때 두 네네. 번째 요청까지 하고 두 번째 요청도 무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삭제하는 속도가 그 다른 게시물을 또 올리는 그 불법 네. 게시물 올리는 속도보다 현저하게 늦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그게 좀 안타깝네요. 이게 좀 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 건데 어차피 계속 퍼지고는 있고 이 게시물을 삭제 요청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삭제 요청을 하면은 며칠 뒤에나 뭐 작게는 며칠이고 길게는 뭐 몇 주일까지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또 삽시간에 퍼지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완벽하게 삭제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삭제 지연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그 어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삭제의 권한 자체가 그 플랫폼의 운영자한테 있는 거잖아요. 뭐 저희 그럼요. 같은 민간이든 뭐 여가부든 경찰이든 누가 하든 결국 요청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네. 실패율이 늘 존재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아예 이거 누가 봐도 명백한 음란물 불법 영상인데 이것도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쪽에서? 물론 국내에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은 이런 불법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되는 당연하죠. 의무가 있죠. 예, 근데 이런 유통 플랫폼들이 비단 국내에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그러네요. 불법적인 포르노 사이트라든지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네. 해외에도 분명히 서버를 두고 해외에서 만든 사이트는 요청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겠네요. 그러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제가 그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 생각은 제가 못하고 전 당연히 국내에서 그런 거 올라오면 당연히 지워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하고 있었는데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는 저희가 요청을 해도 이거 불법적으로 지워주기는 좀 힘들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시민 두 분 모시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말세라고 생각했죠. 충격적이죠. 애들도 키고 있으니까 미국처럼 200년 이렇게 선진국 따라가자고 그런 거.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단순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니까 모범 문제 가장 크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렇죠.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스러운 거니까 40년 살고 나왔다고 그게 잊혀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금 약하다고 생각해요. 본 사람들도 다 가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같이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대에 그런 게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존재했다는 게 좀 믿어지지 않긴 해요. 많이 화가 났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애들 사이에서도 공유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집에 있는 시절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더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쉽게 돈 벌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그런 것 때문에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다들 뭐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시간 또 의견을 한번 좀 받아보겠습니다. 자, 4708님, 이보다 정도가 심한 제2, 제3의 N번방이 더 은밀하게 매우 음성적으로 활동 중일 겁니다. 철저히 도려내야 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효리님, 이 실제로 좀 다른 사이트가 계속해서 좀 생겨나고 있나요? 어때요? 그렇죠. 사실 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탄생한 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그럼요. 그런- 매우 오랜 네. 시간 동안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성착취물도 유통되어 왔었고 그전에는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감각조차 없었던 시절들도 우리나라에 있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돼 왔었고 그런 것을 이용하던 유저들은 사실 실존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네네. 그런 공간이나 사이트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텔레그램 성착취방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네요. 어딘가에서 네. 또 이런 문제들은 만들겠죠. 그렇죠. 계속 예, 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진짜 생각합니다.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내야 될까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자, 예쁜 이불송님께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무척 광범위하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서 큰 상처가 됩니다. 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건 당연하지만 방지와 예방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아까 저희가 잠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삭제라는 것 자체가 이건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해외에 이 서버를 두고 있으면 불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방지책 없습니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더라도 네. 뭐 삭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학원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네네. 실제로 그런 삭제 지원을 저희가 해왔을 때 뭐 진행된 경우들도 있기는 하고. 삭제가 되는 경우도 있군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해외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들, 이를테면 SNS 같은 것들은 다 외국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들도 이런 기본적인 성착취물, 아동 성착취에 대한 보호나 여성 폭력에 대한 보호 이런 네네.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수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나 이런 데는 좀 약간 관리하기가 힘들다. 네, 그 나라의 어떤 법을 따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나라 법을 근거해서 그걸 삭제를 요구한다든지 어떤 피해자의 권리를 요구한다든지 그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067님께서 우리나라 법이 너무 관대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9250님, 두 분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대신 감사드립니다라고 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며칠 전 그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불법 사이트 이용자가 급증해서 수사를 해달라라는 국민청원까지 또 등장을 했어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은 어떠세요? 좀 맥 빠지실 것 같은데 이게 좀 우리의 노력이 또 숲으로 돌아가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노력을 해도 없어지질 않는구나라고 좀 허탈해하실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고호야님 어떠세요? 이런 거 실제로 접해보시면. 네, 많이 허탈하고 충격적인 뉴스이긴 하죠. 네네. 그래서 최근에 N법방 반지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그 전에는 이제 불법 촬영해도 괜찮다, 유포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경찰하고 검찰이 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단 한 개만 유포해도 너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으로도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유포한 사람에 대한 죄는 이거는 현재 안 묻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불법적인 영상에 대해서. 당연히 성폭력 범죄로서 처벌 대상이고요. 네네네. 과거부터 그래 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왔었는데 사실 이것이 불법 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했던 탓도 있겠지만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이것이 불법인 몰라서 저지르는 경우보다는 알면서도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분노해 주신다고 다 말씀 주셨고 저도 크게 공감되는 바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런 일들이 피해 지원 현장에서는 늘상 접하는 사례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놀랍거나 오히려 저한테는 일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피해 지원 현장을 들여다보고 모니터링하거나 삭제 지원을 할 때 자주 만나오던 광경들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더 충격적이네요. 이게 그 정도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이런 피해를 많은 분들이 입고 계시다라는 뜻인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고 지금 하신 말씀이 좀 저에게는 그 말씀도 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네. 더 안타까운 건 10대들의 이 어린 학생들 이런 피해 사례가 더 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도 좀 실감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단체에서 피해 지원을 시작한 이래로 10대 피해자의 상담 비율이 실제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10대 당사자가 본인이 직접 피해를 인지해서 연락을 주는 경우보다도 주로 부모님이나 보호자를 통해서 상담 접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더 아마 암수화 많이 되어 있겠죠. 이런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사례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피해자분들이 보통은 크게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가 많더라고요. 죄책감을 본인이 느끼기도 하고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을 좀 적극적으로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10대들은 이런 거 자체가 왠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분들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야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10대들은 아직 좀 이런 사회적으로 교육 이런 성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자세한 좀 교육을 받기는 힘든 나이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자격지심도 좀 생길 것 같고 아니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나한테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오래된 통념 중에 하나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태도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맞죠. 잘못됐죠. 예, 예. 피해자에게 네가 조심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탓하는. 피해자 다움 이런 것을 맞아요. 강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10대의 어린 피해자들에게는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되거든요. 그렇죠. 괜히 엄마한테 얘기하면 혼날 것 같고. 그렇죠. 혼날 것 같고. 어디다 얘기하면 네가 잘못해서 그래라고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들을 것 같고. 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예. 채팅해가지고 그러네. 이런 일이 발생하냐. 예, 예, 그러네요. 이런 어떤 그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고 의원님께서는 어때서 실제로 10대 학생들도 이런 상담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예. 10대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 많이 좀 잘 얘기도 못할 것 같은데 그것도 부모님 통해서 얘기하면은 제대로 전달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네. 좀 상담해 보시니까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보통 전화를 직접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부모님이 전화를 주시거나 선생님이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 사실 부모님과 선생님한테 얘기했다는 건 대단한 용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못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직접 통화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와 통화하는 걸 바라지 않기도 하고 피해자분께서 네네. 피해자가 피해라고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온라인 그루밍 된 상황이니까 네네. 자기는 아직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모를 방송을 듣고 계실 이런 피해자가 있으시면은 네. 뭐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 단체에서 나오셨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뭐 연락을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피해를 당한 와중이라 정신이 많이 없겠지만 네네. 증거를 잘 모아두시고 저희 단체, 그러니까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나 다른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로 연락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네.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물론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피해 지원 단체로 연락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네네. 지인이 피해를 입었을 땐 피해자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피해자 탓을 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삭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혼자서 해결하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거의 이게 나라에서 좀 도움을 주는 뭐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여가부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국가 차원에서 삭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국가 차원에서 또 지원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삭제 지원이 필요하다면 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라도 방송을 듣고 계실 피해자분이 계시면 이쪽에 꼭 연락을 취하셔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좀 지원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해서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누가 원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 말도 안 되는데요. 근데 오로지 고통은 피해자만의 몫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동의하고요. 네네. 그동안 이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될 때 굉장히 피해자의 고통을 강조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렇게 네. 피해자가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이 심각한 폭력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왔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마주하는 사람들이 같이 화도 내고 분노도 하고 바뀌길 바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맨날 뉴스에는 똑같이 이런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니까 또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 그런 걸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분노했다 또 사그라 들었다 또 그쵸, 시간 그쵸. 지나면 또 분노하게 되고 이런 사건이 터지고 계속 이런 일의 반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아요. 화를 계속 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체념하게 되잖아요. 지치니까. 그렇죠. 무기력해지고. 맞아요. 예. 지금 그런 감각을 느끼고 계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예. 네, 이런 게 이제 멀리서 보면은 지는 싸움 같고 계속 문제 해결이 먼 미래 일만 같고 힘들 텐데 사실 사회 문제라는 게 당장 오늘 내일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좀 장기적으로 길게 맞아요. 가는 네. 싸움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의식부터 맞아요. 바뀌어야겠죠. 네네.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함께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호연님께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네, 일단 불법 촬영물 보지 마셔야 하고요. 주변에 피해를 겪은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되는 기관이 있다는 걸 안내해주고 피해자를 낙인 찍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이훈희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민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경험이나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예. 네, 우리 누구나 이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맞습니다. 느낄 수 있는 방식의 물리적 폭력이 아니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불안이 개인의 문제, 그 사람이 너무 과민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적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커져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이효리님, 고호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마무리는요 5519님의 문자로 하겠습니다. 누구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왜 불안과 고통은 늘 피해자의 몫이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아직도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도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